정말 강의는 정말 최파고가 그쵸. 1타. 예, 1타 강사, 1타 강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선남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걸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도 상당히 많죠. 사실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일정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사실 모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FOMC 연준위원들 보스틱과 카시카리 총재, 연준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날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와 10년물 국채에 대한 경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신규 대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개 더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EIA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미국의 에너지청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것의 수치에 따라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 지표가 수요일 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알고 계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굉장히 생각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양쪽 다 한 달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컨센서스가 0.3%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도 헤드라인은 3.6%, 코어 CPI는 4.1%라는 사실 예상보다 많이 낮은 혹은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측했던 수치보다 많이 낮은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수출 수입 물가지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원유 재고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들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도 중요한 스케줄이 돼 있고요. 금요일 날은 좀 쉬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여러 은행들 특히 대형 은행들의 어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티은행, JP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PNC 등등등 여러 대형 은행들의 어닝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사실 장 마감 때까지 여러모로 한숨 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 이번 주 스케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은행주가 시작으로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또 시장에 있으니까.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뭐 괜찮은 실적이 뭐 얼마만큼 될지는 이제 컨센서스를 봐야겠지만 조금 뭐 악재가 좀 껴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유사남님, 그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치는 좀 어떤 상태예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 나올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채권 롱에 투자를 했던 쪽이나 여러모로 대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먹고 살던 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금리가 너무나 높게 올라오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려갔죠. 정확히 말하면 어제 내려갔는데 채권 시장이 닫는 바람에 콜럼버스 데이라 닫는 바람에 사실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아침 새벽 기준으로는 4.63 정도를 터치를 했다가 4.7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30년물 금리는 4.888까지 떨어지면서 5를 넘었던 금리가 조금 진정세에 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제 나왔던 며칠 전 주말 동안 나왔던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중동의 정세가 위험함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국제 정세가 안 좋으니까 안전 자산으로 조금 몰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음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결국 이스라엘 관련된 소식을 조금 전달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시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총공격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자시티로 지금 옮겨가는 물자들을 다들 막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로켓으로 폭격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마스가 지니고 있는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채권 관련해서 사실 투자자산, 안전자산으로 지금 현재 투자자산들이 몰리긴 했지만 또 안 좋은 소식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이 전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약 30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자산과 채권 자산을 팔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과연 채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현재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실 몇몇 뉴스에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마스의 고위 관리직이 나와서 한 말이 이란과 헤즈볼라는 전혀 우리의 공격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 도시들에게 현재 대피해라라고 미리 경고를 해나온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분쟁을 보면서 이건 뭐 저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많은 국가들의 입장 표명을 하는데 약간은 좀 텀이 있었어요. 네. 딜레이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쓸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국제 정치적인 상황인데 이번에 분쟁은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분쟁이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국가들이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 이게 뭔가 좀 다 알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네. 것처럼 그런 어떤 뭔가 국가적인 움직임이 좀 급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오랫동안 어떤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런 갈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조금 크게 좀 확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기분 탓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기분입니다, 이건. 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볼 텐데, 저 안 그래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결국 비구이 위안에서 우리가 어떤 빚도 못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비구이 위안 쪽에선 이미 사실 못 갚은 돈이 있는 상황인데요. 약 6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빚을 갚지 못한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빚 관련해서도 국제 빚을 특히 갚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돌입하는 게 거의 사실화돼 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137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현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진짜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리고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경제가 공식 성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 오늘 IMF 쪽에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쪽은 3.7%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전체의 예상치보다 좀 낮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양책을 준비를 하면서 2023년 정부의 공식 예산 적자를 늘리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액 규모를 보니까 거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부양책을 지금 내놓기로 한 건데 빚이 더 쌓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좀 성장. 그 유사남님 이게 금액 규모로 봤을 때 좀 큰 규모로 보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이세요? 제가 아까 말실수를 했는데 빌리언 달러입니다. 137빌리언 달러다 보니까 거의 한 160조. 네네. 큰 돈이 160조가 넘네요. 160조가 넘는군요. 말을 조금 꼬였는데 빌리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꽤 큰 돈이 있죠. 어마어마한 돈.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효과가 좀 있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현재 캐나다에서도 GM 관련해서 파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UAW하고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현재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파업이 진행 중인 과정 가운데 사실 조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 GM 쪽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에게 우리의 전기차 관련된 파트도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GM 쪽이 많이 커다란 양보를 했었는데 이 소식을 본 캐나다 쪽에서도 이쪽은 전미 자동차 노조에 속하지 않는 그룹인데 캐나다의 자동차 노조인 유니포에서도 GM 쪽에서 추가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GM 쪽에서 조금 골치 아픈 소식들이 좀 늘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4,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참 이게 네. 불이 커지면 불씨가 여기저기서 남아 있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선례를 보게 되면 야 잠깐만 우리도 네. 조금 우리 또 챙길 걸 좀 챙기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까지 부당하게 느꼈던 것들을 또 폭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참 이게 뭐 좀 장기화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파업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뭐 의료 쪽에도 파업이 좀 진행된다라는 맞아요. 뉴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뭐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아직 안 잡혔는데 파업은 계속 확산되고. 근데 주식시장 올라갔어. 어제 올라갔어. 그러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MF 세계 경제 성장 예상치. 자,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재 경제 전망치가 사실 IMF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IMF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에 관련해서는 변함 없이 저번에 예상했던 수치와 비슷한 수치를 예상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도 IMF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뛰어오르기는 조금 이르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저르면서 이제 달을 저르면서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성장 예상치를 2.1%로 현재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이 경제 성장치가 1.5%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치를 5%를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에는 4.2%로 내려올 것, 2022년에는 3.3%의 유지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비슷한 수치가 예정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한 언급이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현재 저번에 예상했던 수치를 못 맞출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전망치는 그것보다 약 0.5%에서 0.6% 정도 높은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많은 나라들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못 맞추고 몇몇 나라들만 인플레이션을 뭐 기대한 만큼 연준이 원하는 만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금 더 그것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수치를 조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것이다. 네. 이게 쉽게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시고. 맞아요. 지난주에도 뭐 김대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IMF도 이런 뭐 전망치 예상치를 좀 내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유가를 보게 되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뭐 이제 중국이 올해 성장률은 5%지만 내년에 4.2%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예상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 6.3%에서 내년도 6.3%로 계속 유지한 그 전망도 보면은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IMF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다음 소식은 어디를 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CPI 관련된 수치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CPI 관련해서 매달 그렇지만 조금 조사를 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번 사실 주말 라이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는 조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했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만 짚고 넘어갈 부분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번 CPI 예상치는 0.39%에 해당하는 헤드라인과 0.36%에 해당하는 코어 CPI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1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3.7%와 4.2%에 해당하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 0.1%가량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현재 한 달 기준으로 0.3%로 CPI와 코어 CPI 양쪽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3.6과 4.2%를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저번에 나왔던 CPI 수치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줬던 거는 아무래도 가솔린과 난방유 그리고 중고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해주면서 굿즈 가격도 동반 하락해주는 경향으로 인해서 코어 CPI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특히 에너지 자재줄 특히 가솔린과 난방유가 10%가량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5.6%가 상승하고 CPI 헤드라인 CPI가 0.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중 그 안에서 이번에 음식 가격은 조금 내려갈 거다 싶은 수치의 거래 가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콩 가격이나 쌀 가격이나 윗 가격, 오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9월달 한 달 내내 내려가게 되면서 이런 곡물들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개들 같은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소 가격과 돼지 가격 양쪽 다 9월 중반에 갑작스럽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음식 가격 자체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도 현재 가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아마 음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식 관련해서는 중립에 관련된 수치를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고용률을 봤을 때 ADP 비농업 지수나 현재 찐비농을 봤을 때 현재 외식 관련된 고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식 관련된 가격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중립적 혹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쪽에서 사실 가장 많이 지적이 된 부분들이 원유, 디젤 연료,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기반 제품, 플라스틱 등등 석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에서 물가 지수는 크게 폭락하는 43.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9월에 원자재 가격을 인상을 보고한 유일한 산업은 석유 및 석탄 제품이라는 ISM 제조업의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인하를 보고한 나머지 산업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유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을 기록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치고요. 실질적으로 오일 가격, 크루드 오일 가격과 브렌트유 가격과 천연가스 이 세 섹터에서 9월 내내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가운데 재미난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8월 한 달 평균 금액이 3.954였는데 갤런당. 근데 9월 한 달 평균 금액도 3.958입니다. 사실 그에 따라서 저번에 크게 오르게 기여를 했던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 가끔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힐링 오일 같은 경우도 9월 달 한 달 오르는 경향이 보였고 전기 가격이 특히 9월 달 중반부터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여전히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홀세일 관련해서 도매 가격 관련해서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카고루스 기준으로 봤을 땐 소매 가격이 전달과 비슷한 수치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종 안 쳐도 되나요?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네, 마무리해주세요. 네.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예. 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반된 위치가 좀 나왔거든요.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차와 중고차 같은 경우는 특히 UAW 전미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 파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가격이 소폭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매 가격이 내려오는 포스도 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예전같이 1% 2%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서 조금 가라앉은 조금 변동치가 적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관련한 가격들은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average hourly earning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적기도 했고요.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현재 계속해서 임금 관련된 정보가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나온 이야기가 13,000여 명의 고용 지수가 하락을 했다. 운송업에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서비스 가격에서 여전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송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의 서비스 관련 운송비 관련 부분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스피럴 관련한 구매관리자 지수가 현재 의료 관련한 구매관리자 지수가 57로 굉장히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비, 의료 물품비 양쪽 다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현재 분명히 꺾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합쳐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서비스 쪽도 상승에 관련된 예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도 호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미국의 달러 값어치가 9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상승해서 107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분명히 대부분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같이 박혀 있는 가운데 안에서 가솔린 가격도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 0.3%는 생각보다 준수한 예상치라고 생각보다 낮은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각보다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0.3에서 0.2% 안에서 조금 낮은 부분의 CPI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예, 유사님 물 한 잔 드세요. 아 그러게요. 예, 한수 한 잔 좀 마시면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시작됐기 때문에 종은 안 칠 수가 없겠죠. 자 종치겠습니다. 아까 명민준 앵커를 이겨라.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겼다. 이게 날라갔어. 자 이게 날라갔습니다 지금. 종 떨어졌어요. 와. 예, 이거 이겼네요, 이겼네. 이겼다. 이겼네. 제가 날렸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저희 찾도록 하고. 자, 초반 분위기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죠. 예. 자,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8% 상승했고요. 네. 다우는 0.23%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2% 상승.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시작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히트맵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종을 망가뜨려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히트맵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지금 사실 펩시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대비해서 많이 이제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비트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실 그 뭐 오젬픽 위고비 때문에 뭐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좀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되돌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뭐 자극이 될 만한 어떠한 상승을 주는 종목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상승하는 기업들도 아주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고 또 하락하는 기업들도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저는 이제 방산주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전날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잖아요. 가장 크게 오른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노스록 그로먼이 아마 어제 11%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태고 뭐 로키드 마틴 어제도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맞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도 어제도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이 보잉도 한 0.8% 오늘도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테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 딱 떠오르는 팔란티어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예, 팔란티어. 자,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 오사마 빈라덴을 잡은 그렇죠. 그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끔 종목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저의 개인 취향이 아니라 그냥 그런 뉴스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팔란티어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한 1.4% 정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직 초반 분위기라 그리고 앞서 그 유선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그 CPI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이런 중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움직임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선님이 지금
아직 계십니다. 네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 다 드셨죠? 아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네, 뭐 남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전달을 해주셔서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얘기도 다 맞춰가지고. 예,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도 많은 뭐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네. 뭐 지금 TV를 틀면 모든 외신이 뭐 라이브로 지금 브레이킹 뉴스를 아마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재 예.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우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전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조금 하원 의원장이 없는 부분들이 조금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인재가 지금 현재 없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정할 부분들은 다 결정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또 주식시장도 어제 오르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은 이란과 미국 관계 관련해서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란이 이제 이런 전쟁 관련한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사실 오일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유가의 공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역할을 했고 여러 딜을 해놓은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들기는 합니다. 유가 관련된 하락이 아무래도 조금 멈춘 게 사실 최근에 계속 유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으로 조금 여러모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멈춘 것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바람 잘 날이 없네. 그죠? 뉴저지 날씨는 어떤가요? 뉴저지 날씨는 사실 엄청 추워졌습니다. 사실 저번에 홍수 가까이 뭐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화씨로 5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저희 집도 히터를 틀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진짜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을 해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좀 많이 폭등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3.39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헨리 허브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네. 많이 추우시군요.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 두 분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가스값도 참. 많이 올랐네요. 예. 사실 유가가 참 걱정이네요, 사실. 예, 유가가 좀 또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좀 압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사실 히트맵을 보니까 네. 뭐 크게 변동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다시 1%대 이제 상승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 그 외에 뭐 특별한 어떤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죠? 몇 개 기업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그 CNBC에서 나오는 기업 뉴스들 한번 보면은 예. 일단 그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미국 육군과 미국 군과 100만 1000만 2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올랐군요. 그냥 단순히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기존 CEO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한 6% 올랐다고 하는데 유니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유니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한 4.4%. 4.4%. 예, 4.4% 올랐습니다. 유니티. 그리고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유니티인데. 그죠? 맞아요. 네. 지금 뭐야 이게? 그죠? 이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니, 주주분들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진짜 이게 뭐야? 그러게요. 이거 얼마야? 200달러. 211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30달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돌림이죠, 이거? 너무 깊은 되돌림. 그러니까. 지하실 되돌림. 예. 이거는 피보나치로 설명 안 되는 되돌림. 이거 다른 걸 좀 다른 저울과 다른 자를 좀 갖다 대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무사히 장이 좀 안정화되고 내일 다시 또 한번 봐야겠죠. 예. 사실 저는
금리가 좀 떨어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뭐 유가도 걱정이지만 금리도 상당히 좀 걱정인 상태라 자,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빚을 많이 지고 계시는 우리나라 수많은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금리가 좀 떨어져줘야 경제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